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콘 파운데이션의 카운슬 멤버를 맡고 있는 김근재이고요. 저는 아이콘 파운데이션에서 재무 쪽, 그리고 비즈니스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 쪽에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는지, 그전에는 다른 쪽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오시게 됐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존에는 그 PwC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쪽에서 이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제 컨설팅 업무들을, IT 컨설팅 업무들을 주로 이제 하다가, 사실 이제, 뭐 이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었는데, 기존에 이제 대기업들보다는 이제 스타트업 쪽으로 어떤 관심들이 있어서 스타트업 쪽으로 처음에 이직을 하게 됐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핀테크 쪽으로 이제, 일들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블록체인 어떤 기술의 어떤 뭐 사상이나 이런 특징들을 알게 되면서 블록체인에 굉장히 매료가 됐었고, 예,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블록체인 회사인 아이콘루프를 설립하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은 어떤 점에 이제 매료가 되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블록체인이 아닌 다른 이제 뭐 스타트업들을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지금처럼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블록체인은 단순히 IT 뭐 기술, 물론 이제 기술이기도 하지만 기술을 넘어서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어떤 탈중앙화 사상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을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 들어왔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어느 분 하나 굉장히 이 블록체인 기술에 매료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 탈중앙화 사상이 갖는 어떤 기존의 중앙화된 어떤 세상들이 갖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한 어떤 꿈들 그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매료가 됐었던 것 같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측면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이콘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이콘은 어떤 프로젝트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면. 아이콘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이콘은 기존에 사실은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왔지만 기존의 프로젝트들이 가진 문제점들, 예를 들면은 뭐 다양한 뭐 메인넷들이 나왔지만 기존의 메인넷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메인넷들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또 쓸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그것들을 맞게 구축해 주기도 하고, 근데 이것들을 단순히 또 따로 뭐 퍼블릭과 프라이빗 이런 것들을 나눠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블록체인들을 여러 가지로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아이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런 그 블록체인 메인넷을 구축해주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의 어떤 이제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연결하고 싶어하는 니즈들을 저희는 발견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블록체인을 연결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퍼블릭 블록체인이랑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가장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노드 운영을 누가 하는가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기술 자체는 거의 동일한데 노드에 대한 운영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하면은 이제 퍼블릭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 운영을 어떻게 보면 특정 기관들, 어떻게 보면 약속된 특정 기관들끼리만 운영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라이빗이 뭔가 다른 프라이빗들과 연결되기 원하는 니즈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연결되거나 아니면 퍼블릭으로 전환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프라이빗 체인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목적들, 그 프라이빗 체인을 만드는 특정 그 기관들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인더스트리나 이런 그 다른 인더스트리나 다른 어떤 서비스들이 연결되고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기관들, 그 블록체인들도 다른 어떤 블록체인을 봤을 때 저거는 우리가 하는 서비스는 아닌데, 우리가 가져갈 기능은 아닌데, 저쪽의 기능을 가져와서 어느 정도 쓰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블록체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연결시키고 싶어 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뭐 증권사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권사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체인 아이디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체인 아이디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학교들을 통해서 대학교 블록체인들을 만들었었는데 증권사 쪽에서는 이 대학생들의 어떤 이제 아이디를 발급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에 나왔을 때 뭐 아이디나 계좌 등을 발급하는데 이것들을 학생일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이제 양쪽의 대학교와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과 뭐 증권사의 아이디를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험사랑 병원들 역시 이제 보험이랑 병원 데이터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된 얘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콘이라는 플랫폼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좀 더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약간의 미래에는 어떤 부가가치가 발생될까요? 결국은 이제 뭐 블록체인의 기술이 어떤 활성화되는 것과 아마 같은 효과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결국은 기존에는 어떤 특정한 회사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키워서 이제 중앙화된 형태로 많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야기되는 이제 많은 문제들도 발생됐던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뭐 그런 개인 정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돈을 버는 어떤 방식들도 개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회사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블록체인 세상이 열리게 되면은 아마 개인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개인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훨씬 강화되는 훨씬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뭐랄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미 뭐 나오고 싶어 하는 많은 다양한 종류의 뭐랄까 특이성들, 다양성들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뭐 구글에서 그런 거 못하게 만들어 놓고 페이스북에서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이버에서 그런 거 띄워주지 않고 뭐 이랬을 때 그것들이 세상에 나올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 세상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탈중앙화 되면서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이콘 프로젝트는 결국은 다양한 블록체인들에 대한 인정과 그것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철학에는 결국은 다양한 사람마다의 아니면 기관들의 그런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가장 어떤 철학적인 근저에 깔려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결하면서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콘의 활성화 플러스 블록체인 생태계의 좀 더 활성화 이쪽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저희도 사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 편견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해야 됐고 사실 블록체인 했을 때 특히 이제 블록체인보다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라는 말로 좀 더 이제 어떤 대중들에게는 다가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투기로만 이제 접근되는 측면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아니면 진짜 사회에서 굉장히 이것들을 이제 편견된 시각을 한번 가지면서 이제 접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편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이제 올바로 대중들에게 이해시키고 알리는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이 기술 자체가 없던 기술이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기존의 이제 제도들, 법률들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그런 것들이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에 맞춰서 이제 법률이나 이런 제도들이 좀 새롭게 정비돼야 되는 이제 포인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콘 생태계 위에 여러 가지 기획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획들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결국은 D앱들은 자신들의 이제 서비스들을 하는 회사예요.
아까도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존에 뭐 서비스가 세상에 없었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도 이미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바꾸는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디앱들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기존에도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있었지만 디앱 형태의 어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나오는 것 같고, 결국은 저희는 이제 아이콘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고, 디앱들은 그 위에서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블록체인 형태로 펼치는, 예,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이 활성화가 되면은 아이콘도 같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 네, 맞습니다. 디앱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콘 어떤 메인넷, 아이콘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앱을 구축할 때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짜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이콘의 어떤 이제 메인넷 기술을 통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디앱들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아이콘도 같이 활성화되는,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예,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플랫폼들도 존재할 텐데 아이콘만의 특징이나 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아이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많은 어떤 이제 프로젝트들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작업을 해본 경험들이 많지가 않아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작업을 해봤다는 거는 기존의 어떤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존 서비스가 요구하는 어떤 수준들, 그것들을 이제 그 메인넷 위에 올려보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그것들을 시작했다 보니까 어떤 특히나 이제 이런 제도가 까다로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그 요건들을 다 맞추면서 이 플랫폼들을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뭔가 난이도 높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 컨트롤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라인 등이랑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이제 외부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높은 TPS를 테스트해보는 이제 그런 경험들도 가지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각각의 이제 다양한 블록체인들을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시키는 결국 인터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터체인 기술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블록체인들과의 어떤 차별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기업들 간의 협업이나 다른 대기업들과의 콜라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는 저희 일반 실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체인 아이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공인인증서가 기존에는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증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다른 증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권사에 또 따로 등록을 해야 되고 뭐 계좌도 체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로운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체인 아이디를 발급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은 특정한 큰 절차 없이 이제 확인 버튼 하나면은 그 발급된 공인 인증서를 사설 인증서를 다른 기관에서도 쓸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결국은 이런 어떤 서비스들이 뭐 다양한 종류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블록체인으로 연결되게 되면은 결국은 뭔가 이전보다는 좀 더 다른 어떤 서비스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간편해지는, 예,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콘을 한 3년 정도 후 생각하셨을 때 어떤 로드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 3년 후, 3년 후에 진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 화이트페이퍼를 쓰면서 이제 아이콘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으로 그려지는 세상이 어떤 것일까를 이제 상상을 해 봤었던 거고, 결국은 이제 기존의 뭐 국가라는 체제들이 있지만, 이 블록체인만의 어떤 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상의 국가를 저희는 꿈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국가 안에서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의 뭐 아이디도 있을 것 같고, 그 아이디를 기반으로 그게 돌아가는 많은 비즈니스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들은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각 나라에 막혀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글로벌리 활용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꿈꿨던 것 같은데, 3년 뒤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 있는, 네, 그런 세상이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국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세계까지 한번 확장시켜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이 일단 작년 이제 2017년도죠. 2017년도 말에는 굉장히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들로 인해서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주목받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 정부의 움직임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거래들도 굉장히 이제 축소된 상태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씩 한 발씩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블록체인 이 IT 업계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인터넷, 모바일 이후에 블록체인을 맞이하면서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에 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들을 또 한 번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데 현재 이제 정부나 정부의 입장들이 조금 더 정리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그런 부분들만 좀 더 개선된다면은 굉장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 규제에 정부 규제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어떤 열기나 아니면 인프라 이런 것들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해외에서? 어, 그쵸.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에서 가지는 그 열기, 그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좋은 프로젝트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해외에서는 한국이라는 시장을 일단 몰랐었는데 또 아이콘이 등장하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에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에 나가면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어, 아이콘 이후에 또 등장하는 좋은 프로젝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한다. 한국이라는 시장을 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언어적인 장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접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서도 이미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계시는 분들끼리 이제 블록체인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보강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제 블록체인 어떤 시장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면 사실은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시장들에 비하면은 아직은 여전히 너무 작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대중들에게 알려낼 게 너무나 많은 이제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뭐 시장에 이제 파이를 키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얘기하면 다른 프로젝트 사실 현재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온고잉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프로젝트들의 현재 이제 부족한 점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는 의미나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고 정부나 이런 관계자들한테 많이 알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파이를 훨씬 좀 키워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업계에 같이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퀴즈 온 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지원을 하시고 후원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리퀴즈 온더 블록체인은 결국은 이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이제 디앱들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는 아직은 이런 디앱들을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더 선도적으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네. 혹시 아이콘 외에 다른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과의 뭐 개발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아이콘 프로젝트는 이제 오픈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GitHub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소스 코드 등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어떤 개발자들이 거기에 이제 커밋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기술적으로는 아마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좀 더 교류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사실은 좀 더 저희가 이제 개발 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어요. 예, 그쪽에도 저희가 이제 참가를 하고 예, 주최를 하면서 다양한 이제 개발자들과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아직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부터 이제 실사용자들이 일반인들이 블록체인을 만나게 될 것 같은지 좀 이렇게 쉽게 접근 가능한 분야가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서부터 이제 공략하시겠다 이런 부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은 현재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이게 IT 업계가 발전한 어떤 과정과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처음에 인터넷, 모바일이 나왔을 때도 결국 이제 게임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사람들에게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되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도 사실 뭐 저희는 아직 뭐 게임이나 이런 거를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플랫폼에서는 이제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라이트하게는 이제 접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뭐 그런 측면보다는 정말로 실사용자들이 어떤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서비스나 아니면은 뭐 뭐랄까 뭐 페이먼트가 될 수도 있고 어, 뭐 송금 뭐 그런 금융에 관련된 예,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제 포커스 해갖고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콘 상에 있는 기획들로 스테이지, 에어빌라, 위빌라, 블루웨일 이렇게를 만난 것 같아요. 네, 협력 관계를 가지는 기획들을 혹시 따로 선정하시거나 아니면은 결정하시는 배경이나 뭔가 이유 같은 게 따로 있으신지 궁금해요. 기준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저희 플랫폼 위에서 자유롭게 스마트 컨트랙을 짜서 올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특별히 이걸 뭐 선정하거나 예,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실은 이제 논의됐던 곳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뭐 선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콘 위에서 그걸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설득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다른 뭐 메인넷을 사용해도 되지만 아이콘에 이런 장점들이 있고 예, 그런 프로젝트들이 좋은 프로젝트들이 아이콘 메인넷에 올라오면 좋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제 논의가 되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이제 질문들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이장님께서 한국 블록체인의 미래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추가로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음, 한국 블록체인의 미래.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혹시 이제 말씀 못하신 게 있으면은 네. 마무리로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결국은 이제 한국이라는 시장이, 한국의 IT 시장이 이제 글로벌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작은 시장이기도 하고, 글로벌에서는 단 한 번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시장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아이콘 프로젝트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 일들, 아이콘 일을 진행하실 때 약간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있었고 모바일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나온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한번 내밀고 싶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현재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이콘이 조금은 이제 선두에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책임감, 어떤 사명감도 가지고 있고 한국에 나오는 많은 프로젝트들의 어떤 모범 선례 같은 것들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도 하고 있고 저희 프로젝트 이외에도 국내 어떻게 얘기하면 국내에서 나온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글로벌 어떻게 하면은 탑 순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